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 30살 여자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조선시대 시어머니의 나 때는 말이야, 일명 라떼 타령은 저를 지치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주하게 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에 저희 가족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신입사원과 대리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23살에 대학을 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사회 경험이 있을 리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회사 사람들의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와 업무, 지시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제 사수였던 남편은 처음부터 반말 찍찍하는 다른 선배들과 달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죠. 그런 모습에 시간이 지날수록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평소에 동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요. 남편의 배우 이병헌 씨 같은 중저음의 목소리는 제가 끌릴 수밖에 없었죠. 업무 특성상 외근도 자주 나가고 함께 붙어 있을 시간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무려 4년간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참 어이없게도 남편이 저한테 보낸다는 쪽지를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메신저에다 올려버리면서 우리의 비밀 연애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죠. 그 계기로 아예 남편은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행복했지만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굳이 3년간은 시댁살이를 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집을 마련해 주실 수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시나 보다 생각한 친정아빠가 제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 막무가내 시어머니의 고집에 결혼과 동시에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그래 3년이니까 3년간만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그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모시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꼰대꼰대 이런 상꼰대가 따로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온 첫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애기야, 자고로 여자는 남편이 잘 되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여자의 본분이다. 나 봐라, 평생 네 시아버지 뒷바라지 하니까 이렇게 큰 집에 편하게 살지 않니?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임신 준비하고 동수 뒷바라지 하면서 지내도록 해라. 신혼여행에 돌아오자마자 여자의 본분을 이야기하시며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 준비하라는 어머님 말씀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회사 그만둘 필요 없다면서 어머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워낙 완고한 시어머니의 의지에 결국 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시집살이는 정말 매일매일이 라떼의 연속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무슨 고생을 그리도 하신 건지 말끝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 또 시아버지 앞에서는 요조숙녀 그 자체였어요. 무역업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1년의 반은 외국에 나가 계셔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집에 있으시면 매끼 으리으리한 밥상을 차리시고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신혼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 모습 하나는 정말 배우고 싶고 보기 좋아 보였죠.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모질고 엄격한 시어머니셨어요. 날이 갈수록 간섭의 정도는 심해졌고 결혼 3개월쯤 흘렀을 무렵이었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이 시끌시끌해서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실에서는 산처럼 쌓인 절인 배추와 함께 그곳에는 저희 엄마와 제 막내 동생이 앉아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수진이 너는 여기 왜 있고? 내가 좀 불렀다. 나 때는 말이야.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김장도 돕고 다 그랬다. 사돈,
제 말이 맞죠? 엄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배추를 만지고 계셨고, 게다가 고등학생인 제 막내 동생 역시 마지못해 끌려온 느낌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저는 조용한 곳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한테 말씀 먼저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 엄마 몸도 안 좋으시고 수진이 공부도 해야 하는데 저한테 시키시면 되지 친정 식구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요? 어머, 얘 또 모르는 소리 한다. 내가 말했잖니. 너희 친정 식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 네 시아버지나 남편한테 얼마나 점수를 따겠니? 나 때도 다 그렇게 점수 따고 했다. 알겠니?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겨우 결혼 3개월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김장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나 때는 말이야는 계속 이어졌어요. 겨우 저희 친정 엄마보다 3살밖에 많지 않으면서도 본인 시절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저희 막내 동생이 저런 꼰대는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실컷 저희 친정 식구 불러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는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하루 종일 김치 담근다고 고생했다며 온갖 애교를 부려대는데 뭐 점수가 어쩌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저희 친정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죠. 진심으로 그날 애먼 남편한테 처음 짜증이랑 짜증은 다 부리게 되었어요. 당신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김장 담그는데 왜 우리 친정 식구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 무슨 그게 다 내가 시아버지께 점수 따게 해주는 거라더니 본인 고생한 것만 이야기하지 우리 엄마랑 동생이 일한 건 한마디도 안 하시네. 참나, 점수는 무슨 내가 뭐 사격판이야? 저는 연애기간 포함해서 알고 지낸 지 5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큰소리 낸 적 없었거든요. 제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화내는 모습에 남편도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면서 조용히 이야기해보겠다며 저를 달랬죠. 하지만 이게 또 문제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불만을 잘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김장 사건 이후 표시가 났는지 어머니께서 화난 얼굴로 저를 부르셨어요. 너 잠깐 와봐라. 시애미 앞에서 네 표정이 그게 뭐니?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리고 너 어디서 시애미랑 했었던 일을 남편한테 쭈르르 가서 일러바치니?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겠다. 어? 저도 한 번쯤은 말하고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친정 식구들까지 불러서 김장 담그게 한 거 너무한 거 아니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요. 고작 그깟 일 가지고 시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삘대를 세우고 파락파락 달려드는 거야? 네 남편은 네가 그런 거 알아? 자고로 여자는 집안에 분란 안 일으키고 조신하게 남편 뒷바라지하면 되는 것을 너는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매번 여자로서는 어째해야 한다느니 남편의 성공을 바라는 게 여자의 자세라느니 조선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시어머님은 심지어 정치 성향에까지 관여하셨는데요. 너 이번 선거 투표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후보 찍어라. 네 나이 때는 어른들이 추천해주는 사람 찍으면 된다. 알겠니? 너무 황당한 제안에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으라며 투표하고 나서 꼭 사진 남겨서 본인한테 검사받으라고 하셨죠. 투표지 사진 찍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며 그렇게 말씀드려도 막무가내였고요. 저도 시어머니의 꼰대스런 행동에 지쳐갔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빨리 분가하는 날만 기다리던 중 우연히 시어머니의 비밀스런 통화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나간 줄 아셨는지 어머님은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하하, 우리 또 언제 봐요? 저번에 바다 여행 좋았는데 또 한 번 가요. 그이 내일 일본 출장 가니까 내일 볼까요? 휴대폰 스피커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어머님의 행동은 마치 시아버지를 대할 때처럼 살가운 모습이었죠.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어머님은 순간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허둥지둥 전화를 끊으셨죠.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셨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무슨 대화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이 일이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휴직한 지 1년이 되면서 저도 슬슬 복직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애기 소식도 없는데 복직?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정말 나 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정말. 두 말 말고 퇴사해.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참다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네 서방한테 반말 툭툭 하는 게 무슨 버릇이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반말하는 것까지 거슬렸는지 간섭을 했어요. 또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느니. 조선시대에서나 먹힐 만한 말만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에 원형 탈모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현모양처를 자처하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만행을 확인했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 트로트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순간 관객석에서 시어머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돌려봤더니 의심의 여지 없는 시어머니셨고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공연을 보고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몇 달 전 어머님과 통화하던 그 남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평소 저에게 여자는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며 저를 훈계하던 인간이 그런 사람의 바람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차고 역겨우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싶었죠.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 뭔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감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을 생각하니 제 입으로 시어머니가 바람폈다고 말하는 것도 참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식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 트로트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로 틀어놓으셨어요. 평소 가수 송가인 팬이던 시아버지께서는 제 생각대로 소파에서 방송을 보기 시작하셨는데 야, 역시 송가인이지. 방송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시아버지께 죄송한 이야기였지만 시아버지께서 꼭 알아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트로트 방송이 끝나고도 한동안 가만히 TV만 보고 계셨어요. 사실 방송에 잠깐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버님께서 방송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역시나 못 알아보셨나 보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시아버지의 한마디는 가족 모두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왜 당신이 내 친구놈이랑 저기서 손잡고 앉아 있는 거야? 너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 읊조리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와 달리 시아버지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버렸는데요. 아니야, 그게 민수씨. 공연장에서 우연히 만났어. 손을 잡다니.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오해야. 뻔히 영상에서 손잡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도 오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절주절 대셨어요. 5월 4일 당신 친구들이랑 바다 여행 간다고 간 날이지? 그날 민수놈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 입 있으면 말해봐.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시아버지 말씀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망부석이 되었고 그대로 시아버지 손에 끌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큰 충격에 빠져 말을 잊은 채 방으로 들어갔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시아버지셨죠. 30년 이상 한 이불 덮고 지내오던 아내가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놈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에 혼자 방에서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위로 따위는 어떠한 도움도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평소 감정 기복이 크게 없던 남편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자기 식구들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준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삭막하다는 말조차 모자랄 정도로 온기 하나 없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 보기 참 민망하구나. 특히 우리 며느라기한테는 부끄럽게 짝이 없어. 그리고 동수야, 나 네 엄마랑 이혼할 생각이다. 내가 오해한 게 있나 싶어서 블랙박스까지 확인했더니 참고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구나. 시아버지는 어머님 차에 있는 블랙박스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망이 컸는지 별 말하지 않고 아버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내놓으셨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분가를 하게 되었죠. 한참 분가 준비로 바쁘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네 시애비가 나보고 이혼하잔다. 네가 어떻게 좀 말려봐라. 네 시아버지가 그래도 네 말은 듣지 않니? 아, 그리고 동수는 왜 전화를 안 받니? 전화 좀 받으라고 전해줘라. 바람피다가 이혼당하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연락해서 이혼을 막아달라 말하라 하는지 제가 만만해서 이러나 싶은 생각에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제가 만만해서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어머님 때는 여자가 막 바람피고 다니고 그랬나 보죠? 저한테 무슨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라, 여자로서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더니 남편 친구랑 바람피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내조예요? 맨날 그놈의 나 때는 당신처럼 인생 살았다가는 여자도 남자도 인생 끝이야. 자기 자신도 다스리기 부족한 주제에 어디서 남을 가르치려 들어? 너나 잘하세요 제발. 얘가 진짜 너 무슨 말버릇이니? 당신? 나 네 시애미야.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알면 네 시애비랑 동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내가 아직 당신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랑 동수씨가 가만 안 있는다고요? 동수씨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는데? 당신 엄마로 생각 안 한대. 그리고 아버님이 당신 상종도 하지 말래요. 아, 그리고 아버님이 혹시라도 전화 오면 전해주라던데. 합의 이혼은 없으니 위자료 준비하시래요.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부들부들대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였고 전화를 끊자마자 번호를 차단해버렸네요. 그 여자와 바람났던 시아버지의 친구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제명당하고 이혼까지 당하면서 한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빠졌다는 소식 전해 들었어요. 정말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큰일 겪고 나서 회사도 정리하시고 바쁘셔서 그동안 못했던 낚시 다니시고 운동하시면서 시간 보내고 계세요. 상처가 워낙 깊으셔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차원보다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특히 이번에 저희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손주 볼 날만 기다리고 있으시죠. 예쁜 손주가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